안녕하세요. 잡초농부입니다. 오늘은 농지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부분까지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자, 농지은행이 뭔지 설명 좀 드릴게요. 농지은행이란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매입해서 임대를 해주거나 나이 드신 분이 더 이상 농사 짓기 힘드니까 농지은행에다가 임대 수탁을 맡기고 농지은행에서 젊으신 분들에게 다시 임대를 맡기는 이런 거라고 간단히 좀 소개 좀 드릴게요. 농지은행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좀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고요. 그거는 직접 한번 봐보시고, 네, 농지은행 사이트에는 구글에서는 조회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서만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네이버에 농지은행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농지은행 사이트 들어가시면 지금 보다시피 또 로드 중인데 지금 몇 번째 이러고 있거든요. 농지은행 사이트가 아직은 이렇게 막 활성화가 안 돼 있나 봐요. 버퍼링이 좀 심하더라고요. 자, 일단 버퍼링이 끝났을 때 다시 녹화하도록 할게요. 농지은행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농지은행에서 땅을 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농지은행 구하기에 들어가시면 사업 안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 농지 팔기, 빌려주기, 매매, 빌리기, 농지 바꾸기 있긴 한데 제가 농지 빌리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 임대 사업은 농지은행이 매입한 고령, 은퇴, 이농, 전업, 희망 농가의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좀 말이 어렵게 써 있네요. 이제 지원 대상자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지원 제외자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막 귀농하신 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꼭 찝어주는 것만 봐보세요. 일단은 농지가 소지하는 쉬운 구매였는데 농지와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와 실제 거주지와 30km 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실제 농사를 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인에 써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농사만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간 3,700만원 소득 이상인자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자, 지원자 선정 우선순위. 이게 좀 중요하네요. 자, 우선순위가 1순위는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 말 너무 어려워요. 저희 그냥 청년 창업농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청년 창업농. 이 청년 창업농이 어떤 거냐면요. 만 40세 이하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이게 선정이 되면은 3억 원 정도를 저리에 융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간, 그리고 한 달에 90만 원씩 1년간, 한 달에 80만 원씩 1년간, 총 3년간 생활 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 정책이고요. 한번 청년 창업농 후계 농업 경영인이라고 조회하셔서 자세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순위가 이분들한테 간다는 거고요. 2순위는 20대, 30대에게 간다는 거고, 3순위는 후계 농업 경영인에게 간다는 거고요. 후계 농업 경영인이라는 게 농업 경영인이 결국 그냥 농업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계 농업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들이 그걸 물려받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실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귀농인, 말 그대로 여러분처럼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시는 분들을 말하고요.
일반 농업인, 현재 농업인이신 분. 1순위가 청년 창업농이고 2순위가 젊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3순위가 이제 가업을 이제 이어받고자 하는 분, 4순위가 기농인. 4순위 기농인까지 올 수 있을지 좀 미지수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농지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희망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원 조건. 이거는 제가 쭉 읽어드린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린 것보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고요. 제가 쭉 읽어보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임대 기간은 5년에서 10년을 본다는 거예요. 5년 단위로 임대한다는 거고요. 이 임대 기간은 공공임대, 그러니까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땅을 임대해 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 개인이 농지은행을 통해서 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5년, 10년 이렇게 정해서 임차인과 합의를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벼농사를 지었던 논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쌀이 너무 많이 수확이 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논에다가 더 이상 쌀을 재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타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논을 임대할 수 있다.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임차료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평균가를 측정하겠다라는 건데 임차료는 이미 농지은행에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을 거예요.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는 보시면은 뭐가 엄청 많아요. 저 당황했던 게 뭐냐면 농지원부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필요하대요. 이제 막 귀농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없거든요. 자, 농지원부라고 하는 거는 해당 농지에 어떤 걸 심었다면 면사무소에 신고했을 경우에 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미 땅이 있는 사람에게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역시 농지원부랑 좀 비슷한 건데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이제 하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고요.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농지원부라고 보시면 그냥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가에서는 농지원부는 이제 천천히 없애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라는 걸 통해서 농민을 증명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 절차가 다 완료되지는 않았나 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직접 농지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막 귀농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농지은행에서 땅을 임대 못 하겠네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로지 여기 보시면은 주민등록 등본과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이것만 있으면 임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들은 크게 의미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보기에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하고 소득금액 증명서 이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일단은 농지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합니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럼 이제는 실제 농지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구하기에 보시면 매입 임차 신청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요. 희망 가격, 면적, 그리고 논이냐 밭이냐, 그리고 매매냐 임대냐, 그리고 현재 공시 중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희망 가격, 면적 이런 것들은 현재 귀농인이시라면 이것들을 크게 의미 두지 않을 것 같아서 지역만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농지가 임대물로 나와 있는지 그것만 확인 한번 해보게요. 저는 전라남도 한평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한평군을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한평군을 선택하시고 농지 검색하기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농지들이 나옵니다. 저희 한평군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건의 임대 땅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임대 수탁이라는 게 있고요. 구분에. 그리고
임대 공용 임대용이라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임대 수탁은 소유주는 현재 농업인이시고 더 이상 농업이 힘드셔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 수탁을 맡긴 상태고요. 공용 임대용이라고 써 있는 거는 농지은행에서 그 땅을 아예 매입을 해서 젊은 사람에게 다시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공용 임대용이라는 것은 국가 소유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그냥 쉽게 말한 겁니다. 임대 수탁은 개인 소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지 소재지 주소고요. 지목, 전, 밭을 말합니다. 답, 논을 말합니다. 밭은 밭 아시죠? 논은 이제 그 논농사, 벼농사를 위한 곳이고요. 자, 필지수가 여기는 4라고 되어 있고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소지 외에 이 주소를 한꺼번에 통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한 개만 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총 면적 아시죠? 자, 면적은 아마도 제곱미터 단위일 거예요. 맞네요.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되어 있고요. 해당 주소를 클릭하시면 또 버퍼링이네. 여기 보시면 버퍼링 보이시죠? 농지은행 사이트가 서버 이상인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부터 계속 버퍼링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몇 번 녹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래서 좀 힘드네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버퍼링 부분도 아예 녹화에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소가 보이고요.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좀 더 자세한 걸 볼 수 있긴 한데 크기의 의미 없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을게요. 이유는 지금 이 사이트가 너무 버벅돼 가지고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너무 버퍼링이 심해서 몇 번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이 주소를 바로 복사를 해서 그냥 직접 네이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 한번 봐볼게요. 이 땅 같은 경우는 아이고야, 다시 이 땅 같은 경우는 길이 옆에 있긴 한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물이 이게 보니까 하천인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지금 하천인 것 같긴 한데 평소에는 물이 있는 그런 하천 같지가 않네요. 여기는 물 공급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바다 옆이네요. 자, 경치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땅 한번 봐보겠습니다. 또 왜 이래? 뒤로.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곳은 내륙이고요. 여기에 저수지가 있고 여기 바다가 있긴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요. 물을 공급하기에는 저수지는 너무 멀고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그 관정을 지하수를 파서 아마 그 물 공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밭인데 3514 제곱미터 넓이 3500 제곱미터는 약 1000평이네요. 약 1000평. 이게 현재 약 1000평이란 말이고요. 1000평이 57만원. 1000평이 57만원.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주변에 한번 길은 있고요. 여기가 길이네, 여기가. 이렇게 길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
가서 보면 좋겠지만 실제 가서 보기 힘들다면 지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주소만 있으면요. 이번에는 다른 군을 한번 봐볼게요. 전라남도 한평군 옆에 장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에는 한평보다는 좀 더 많이 있네요. 이번에는 장성이 아니라 영광. 영광은 한평보다 더 적게 있네요. 그리고 해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해남을 한번 조회해 봤어요. 이 사이트가 계속 버퍼링이 심해서 지금 몇 차례 시도해서 겨우 접속해서 다시 녹화 들어갑니다. 보니까 해남은 꽤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이 나와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아시고요. 다 들어가 보고 싶은데 버퍼링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겠어요. 또 아무데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공임대가 많네요. 해남은 공공임대가 훨씬 낫겠죠? 공공임대가 훨씬 좋은 점은 개인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시골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대한다고 또 내놓고 나중에 또 마음 바뀌어가지고 다시 가져가시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좀 복잡해지기도 해요. 거기다 시설 투자를 다 해놓으면은 다시 또 자기 땅으로 쓰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공 이하이면은 공공임대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유는 여기서는 그럴 경우가 없습니다. 한번 임대를 맡겼으면은 쭉 경작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요. 해남에 있는 다른 땅 한번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땅은 여기가 길이 있고요. 길이 있고 논으로 쓰는 곳, 주변이 다 논이네요. 근데 문제는 그 논이 반듯하듯 하지 않아요. 꼬불꼬불 비틀비틀하기 때문에 경작하기가 조금 번거롭겠어요. 근데 주변에 논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물길은 있을 거예요. 보아하니 이게 지금 물길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분명히 농수로는 형성되어 있을 것 같고요. 이 땅은 여기도 농수로 여기도 있네요. 농수로 보니까 여기도 농수로가 있고, 이 땅은 다 좋은데 보다시피 반듯반듯하지 않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땅을 봐보겠습니다. 여긴 반듯반듯하네요. 근데 면적이 좀 작네요. 면적은 봐볼까? 약 800평, 844평. 800평이면은 200평당 한 마지기 때문에 248, 네 마지기. 네 마지기라고 하면은 논농사 짓기에는 뭘 팔고 해서 남을 게 없는 땅이네요. 그래도 이런 거 처음 연습할 때는 필요하겠죠. 보다시피 논입니다. 길 잘 돼 있고 이렇게 경지 정리가 잘 돼 있는 곳은 농수로도 다 갇혀 있단 말입니다. 또 아무 데라도 집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경지 정리가 잘 돼 있는 곳이네요. 경지 정리 잘 돼 있다는 것은 분명히 주변은 농로도 잘 갖춰져 있고 농수로도 잘 갖춰져 있는 곳이고요. 제가 지금 몇 군데 계속 본 이유는 직접 가서 보면 좋겠지만 직접 가긴 힘든 경우에 이렇게 지도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농지은행은 임대수탁과 그 다음에 공공임대가 있고, 임대수탁은 개인 땅을 농지은행에서 임대수탁을 맡아서 진행하고, 그리고 공공임대는 농지은행이 아예 땅을 사가지고 이제 새로운 농민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농지는
직접 가서 봐야겠지만 직접 가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를 지도에 넣어서 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이 녹화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 농지은행 사이트가 포퍼링이 너무 심해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녹화를 끊었다 다시 했다 끊었다 다시 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이제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게 있구나까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